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2009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스마트폰 성장 둔화 우려와 애플과의 특허 전쟁 영향으로 IT 부품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중도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월세 거주 가구 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23%로 치솟았고 서울은 4가구 중 1가구꼴로 뛰었습니다. 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저렴한 지방은 월세는 감소한 반면 전세는 소폭 증가해 수도권과 반대 경향을 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 수요가 크게 줄면서 성장률이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여파로 국내 관련 부품업체들이 실적 악화 및 주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세법 개정안에 치료를 제외한 미용 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 영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내년부터 탈모 치료비가 오를 전망입니다. 2009년 탈모 치료 환자는 18만 1000명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현재 시황이 어떠한지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886.86포인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6.15포인트가 상승하면서요. 0.3%대 상승이고요. 코스피 상승치가 조금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탄탄하게 잘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의 투자 주체별을 보면요. 외국인이 그래도 오늘 좀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많지 않아서 360억대에 그치고요. 비슷한 양을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좀 보겠습니다. 5.44포인트가 오늘은 빠졌네요. 1% 가까이 하락하면서 549.49로 50선을 내줬습니다. 수급은 어떨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내다 팔고 있어서 그랬군요. 개인만이 530억대의 매수세를 보이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 1.2원이 오르면서 1113.4원입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월요일 순서 일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7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분석하고요. 코스피 상승 대 하락 요인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테마톡톡에서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죠. 전력수급 비상이 걸렸습니다. 블랙아웃 관련주의 상승에 관한 분석과 함께 블랙아웃이 현실화된다면 전량 매도하자고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현상 대리의 IM입니다. 이번 주 예감에서는 유로존 2분기 GDP를 주목하자, 그리고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분석과 9월 FOMC 이전까지는 보수적 대응에 대한 주문을 듣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하락 조정이 눈에 띄는군요. 오늘장 특징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네, 지난주 흐름의 연속상이지만 일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코스피가 올라가주면서 코스닥과 차별화되는 양상이고요. 코스피에서는 건설업종, 화학업종, 그리고 일부 IT 업종이 강세 중에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의 중소형주라든지 코스닥의 중소형주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금속 가격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 시가총액 대형주가 5% 이상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자,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경기 선행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7월 OECD 경기 선행지수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평가도 함께 아울러 주시고요. 네, 현재 6월 OECD 주요 6개국 경기 선행지수는 4개월 연속 100 이상에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100 이상의 상승이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일반 제조업 지수 PMI처럼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이듯이 경기 선행지수는 100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유로존 OECD 경기 선행지수도 3개월 연속 100 이상에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하고 유로존이 그나마 많이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고요. 또 국가별로 본다면 제조업이 강한 미국과 독일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과 브라질의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여전히 100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또 최근에 1년의 중국 경제 지표라든지 양호하게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강도 측면에서는 선행지수 측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는 저성장 속에서 선진국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 정도가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7월 말에는 일본형 주식형 순유출이 전개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형의 자금 유출입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던가요? 예, 지난주에 글로벌 주식형으로 105억 달러 정도 순이입이 되었는데 그러나 지역별로 많이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돈이 들어간 곳은 선진국과 신흥국에 동시에 투자되는 인터내셔널 펀드, 남미 펀드 정도이고 나머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투자 펀드라든지 GM 펀드는 연속적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유럽 주식형 펀드의 순유입세가 뚜렷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미국으로는 꾸준하게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7월 말에 거의 1월 중순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순유출이 되었었는데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중심으로 글로벌 주식형 자금들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이제 코스피 지수가 5주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들 잡고 계십니까? 네. 금주에도 기간 조정 국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다른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제 지표 개선이라든지 QE 축소 우려 완화로 인해서 상승했던 주식시장이 현재 가격 매력 감소와 비둘기파의 양적 완화 의견 변화가 매파로 바뀌면서 기간 조정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격 매력이 감소한 상태이고 올가을 QE 축소 우려와 또 목요일날 미국 7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부담, 그다음에 일찍 찾아온 버냉키 의장의 레임덕 현상 모든 걸 고려할 때 당분간은 기간 조정 국면에서 개별적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따르면 가격 부담이 낮은 LG전자라든지 이런 그런 종목으로 좀 관심이 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금주에 아무래도 이제 전력난이 이제 최악이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전력난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철강주들, 사실은 크게 티 안 내면서 조용히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철강주들의 이제 상승이 좀 돋보이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최근에 이제 완성차 쪽에는 뭐 임단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좀 출렁이고 있지만은 부품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이슈 중에서 먼저 이 전력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무더워야 말이죠. 이 스마트 그리드 강세도 역시 지속되고 있는데 강세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젯밤에 당진 화력발전소가 이제 일부 구간에서 이제 발전이 좀 멈춰선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오늘 오전에 11시경에 이제 경보 1단계인 주의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지금 사실 뭐 2시부터 4시가 사실 하루 중에 이제 피크 타임인데, 주의 발령이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력난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좀 일부 차익실현에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가 아마 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관련 종목들 보면은 뭐 누리텔레콤이나 옴니시스템즈, PS텍, 광명전기, 비츠로시스, 포스코 ICT와 같은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그 중에서 이제 종목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 쭉 올랐다가 지금 다시 다 밀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뭐 2, 3%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제 차익 실현이 그만큼 욕구가 강하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피크일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하게 나오는 만큼, 관련 종목들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종목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무래도 스마트 그리드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포스코 ICT가 아닌가 싶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차익 실현으로 이제 한 이후에 재매수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일단 8,500원 지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8,5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2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한동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들이 요즘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잘 가고 있는데요. 철강주 강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들 최근에 좀 올라올 때 철강주를 과감하게 좀 매수로 가담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뿐만 아니라 이제 화학주들, 그리고 이제 조선업종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이 어떤 뭐 안정화가 되면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지금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역내 철강 가격이 이제 반등하는 주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뭐 추가적인 하락과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와 관련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 전환할 경우에는 조금씩 약세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은, 약세가 전환될 경우에는 거기다 이제 중국 지표 호조까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철금속이라든가 귀금속 관련 원자재 시장 쪽에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철강, 비철금속, 귀금속 관련 이제 종목들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코스피 하락률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락률이 좀 더 컸다는 그런 부분, 그래서 따라서 낙폭 과대에 대한 메리트, 저평가 메리트가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철강주 투자의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요. 종목 한 가지로 이제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고려아연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 현재 지금 5.65%, 15,500원 상승해서 29만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반드시 따라서 매수하자 뭐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어쨌든 양적 완화 축소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철금속 관련, 귀금속 관련 종목들을 잘 봐야 된다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매수가는 지금 당장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고요. 한 28만 원 정도 만약에 눌림목 나온다 그러면은 한번 매수에 가담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어쨌든 첫 양봉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30만 원, 28만 원 매수했을 경우에 30만 원 정도, 단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로 26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업체의 강세와 그에 따른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질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뭐 판매 호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지난 7월달 판매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최고치를 이제 각 자동차 회사들마다 기록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완성차들이 이렇게 좀 잘 나가다 보면 뭐 부품주들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가는 양상인데, 지금 어쨌든 중국 쪽에서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 미국 쪽은 이미 좀 사실 포화 상태죠. 근데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의 대표
국격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는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해서 공장 증설 이후에 어떤 이런 매출 효과 등이 계속해서 반영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현대 기아차의 이제 임단협이 올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지금 뭐 아직까지 뭐 노조 측에서 뭐 회사 측에서 봤을 때는 노조 측에서 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노 측에서는 뭐 충분히 요구 가능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타협 여부에 따라서 어떤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 향방 그리고 부품주들의 향방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투싼이 신차가 나왔고 또 내년부터 뭐 LF 소나타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제네시스 신차 완전히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이제 완전 풀체인지 모델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신차 효과에 의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종목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세종공업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 현대기아차의 이제 중국 납품과 관련된 모든 부품은 이제 세종공업 쪽에서 지금 독점해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플러 그리고 이제 소음 진동과 관련된 이제 자동차용 소음기 이제 머플러죠. 네, 그거하고 이제 배기가스 정화기 컨버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생산 및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17,000원 찍은 이후에 한 3주 정도 눌려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뭐 오늘 양봉이 일단은 기록이 된다는 점 그리고 21선, 5일선 돌파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기술적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매수 수준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현재가가 지금 15,450원인데 15,5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 14,000원을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에 관해서 최희승 차장께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력수급에 대한 비상으로 블랙아웃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지요.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블랙아웃 관련주 꾸준히 증시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승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주십시오. 네, 진통 같은 무더위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크게 달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전력 소비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뉴스가 이미 나와 있었고 화력발전소 2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정지가 되면서 전력 수급의 차질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전력 수급 단계 경도 4단계 경계가 발령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오전 11시경에 준비 단계는 발령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블랙아웃이 또 생기는 게 아니냐. 그래서 관련주로 불리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든지 전기섭이 관련주들의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 주 18일까지 무더위가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데 블랙아웃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이나 겨울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하면서 전력난으로 전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정전사태 해가지고 일어나는 걸 말하는데 과거에 일어났던 블랙아웃을 통해서 물고기 양식장의 전기 공급 중단으로 집단 폐쇄를 한다든지 기업이나 공장의 정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주중에는 한번 블랙아웃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전력난이 심각한 문제인데 일단 18일까지가 고비라고 하니까 전력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시장에서 좀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 만한 섹터인 것 같거든요. 전망과 전략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매도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테마톡 시간에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은 이 블랙아웃 관련주들이 더위가 시작되던 초여름부터 이미 상승이 좀 시작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산발적으로 급등과 하락이 좀 반복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제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권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수익 실현하는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목요일에 이미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누리텔레콤이라든지 옴니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반등을 한번 나와주다가 오늘 발전소 고장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블랙아웃 관련들이 현재 쌍봉 내지 반등 구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힘이 좀 약해졌고 재료가 소진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좀 말이 되겠는데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지난 4월에 4,000원 부근부터 6,940원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저항을 일단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번 눌림에서 상승이 나와주면서 고점에 만들어 놓은 가격이 6,750원인데 중요한 게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발전소 정지와 18일까지 무더위 절정이라는 강한 좀 재료가 나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블랙아웃 관련들이 음봉을 현재 그리고 있는 모습이고 사무전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바닥 대비 200% 가까이 상승을 해주었다가 최근에 보시면 오늘 재차 갭상승하고 8%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8%로 시작을 했으면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어야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음봉을 보이면서 시가 대비 급락을 하면서 밀리는 흐름, 즉 나올 수 있는 재료는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나 블랙아웃이 온다라고 좀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전량 수익이라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무더위는 앞으로 얼마간 지속이 되겠지만 전력상은 피크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에 요즘 정도가 이 테마의 끝물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다면 좀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한다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을 차익 실현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블랙아웃 관련주에 대해서 한국밸류 21 이드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루멘스가 0.5% 소폭 올라 있고요. 네오시게임즈는 좀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4% 손실이고요. 이지바이오는 마이너스 4.3으로 순절가를 터치한 상태입니다. GD가 2.5% 수익 많이 올라 있죠. LMS가 마이너스 2.2%의 손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기택 과장의 GD가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루멘스 현재 플러스 0.5%로 소폭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거는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죠. 지금 0.9% 정도 빠진 상태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너무 오르긴 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도 오른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언제든 좀 조심을 해야 될 시점이라서 루멘스를 추천드린 건 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볼 때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대형주, 우량 종목이더라도 시장이 크게 빠져버리면 코스닥 종목들은 7%, 8%도 금방 장중에 마이너스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야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도 같이 보면서 혹은 종목별로 좀 무너지게 되더라도 충분히 업황이 살아있으면은 버틸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난주 루멘스를 추천을 드렸고요. 루멘스의 그 LED 업황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이제 LED 저 100열 정도로 다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느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분할 매수로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좀 전략이 유효했는지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지난주에 10,000원 후반대에 잡으셨으면 일단 물리신 경우가 굉장히 있었고요. 꾸준하게 10,000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하게 수익은 날 수 있다는 판단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고점에 대한 부분 12,000원까지 목표가는 충분히 홀딩할 수 있겠고요. 일단 손절에 나온다면 일단 그때 손절가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손절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 왜냐면 매수가 정도가 왔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일부러 좀 시장을 좀 크게 길게 좀 말씀을 드린 이유도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 A라는 종목을 잡으실 때는 종가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외인 기관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하루 종일 좀 끝까지 좀 미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판단으로서 좀 조언을 시켜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루멘스 아까 말씀드린 것만큼 일단 10,000원 정도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까지 가능한 영역이다.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 종목까지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종목이긴 한데 IM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을 말씀드린 이유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무너지게 될 때 충분히 버틸 수 있으면서 그만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된다는 생각은 좀 여전히 들고 있고요. 일단은 IM 회사는 광 픽업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DVD 플레이어에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LED 조명 사업 부분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까지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는 부분은요, AFA라 그래서 카메라 자동 초점 조절 장치. 즉 이건 고화소급 카메라에 들어가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역시 고화소급에 있는 카메라 폰에 대한 수요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 혹은 포트폴리오 면에서도 충분한 주식이라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6,500원대 부분이 21선, 121선, 어떻게 5일선까지 다 갇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종목이 괜찮다면은 이 매물대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야 될 텐데 지금 한 번 정도, 한 4일 정도에 6,500원대를 뚫었다가 지금 여지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시장도 같이 밀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3, 4일 정도가 지나게 된다면은 이평선들이 수렴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목이 모멘텀이 살아나 있다면은 위든 아래든 방향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지금 21선이 닿아 있는 6,000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에서 조금 할인된 가격인 7,500원 부근, 손절가로는 전 저점 부근에서 조금 상향된 가격인 5,500원으로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IM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일정과 전망 또 전략까지 알아보는 이번 주 예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동웅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에서 코스닥의 하락 흐름이 좀 한 1% 가까이 적지 않게 빠지고 있어서 신경이 좀 많이 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이제 유로존의 이제 GDP 발표가 이제 14일에 있습니다.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봐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시장 예상치는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한 0.2% 정도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로존 같은 경우는 6분기 연속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플러스 성장을 하면 시장의 반응이 조금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사실상 최근에 유로존 경기가 회복된다 이러한 기사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의 성장이 뭐 시장에 크게 반영을 줄 것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2분기에 요번에 이제 0.2%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급격한 성장보다는 정말 이제 바닥을 찍었다, 유로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전망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우리 국내에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국내에 가장 민감한 나라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수록 국내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되는데, 중국 또한 유럽에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호전될수록 중국 경기가 호전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까지 경기가 살아나는 이런 사이클 구조를 이룰 수가 있는데, 요번에 유로존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대부분이 이제 독일 주도하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스페인, 이탈리아는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요번에는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이제 성장하는, 그러니까 회복하는 시기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유로존 GDP가 0.2% 정도의 성장률이 나온다면 이제 유로존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순환매 장세를 알렸던 게 조선업이었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까지 조선업이 먼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 순환매 장세를 알렸는데, 유로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가장 민감한 게 조선업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다 그러면 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만약에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선업황이 살아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건 바로 내일 발표되는 지표인데, 아무래도 이 두 지표는 양적 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다 해서 앞서 말씀드린 GDP, 유로존 GDP보다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7월 소매 판매 경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는 고용 지표 그리고 제조업 지표 호조가 소매 판매로 이제 소비 판매로 직결되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소매 판매 호조는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앞당길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을 암시하면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게 실업률이 7% 미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2%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6월에는 1.8% 정도가 성장하는 걸로 나왔는데, 만약에 7월 달에 2%가 상회한다면 이는 바로 버냉키 의장이 제시했던 2%에 직결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다면 출구 전략 가시화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특히 이머징 국가에서 한 번 더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조금 관심을 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수요일에는 유로존의 2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 쪽이 좀 바닥을 찍고 터닝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꽤나 많은데,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큰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유로존 경기는 저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펀드 자금의 플로어를 살펴보면,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으로, 그리고 북미 쪽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럽, 그러니까 유로존 이제 서방 이제
선진국으로는 사실상 글로벌 펀드 자금이 크게 유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로존이 바닥을 찍고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펀드 자금 자체가 이제 서유럽 쪽으로 조금 집중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자금들이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집중돼서 유입이 된다면 그에 따른 업황, 특히 조선업이나 중국 관련된 업황이 굉장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순환매 장세가 철강, 화학, 조선업종까지 모두 일어났었는데 2차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지 2차 순환매 장세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구 전략 이런 이슈 때문에 최근에 투자자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아무래도 출구 전략이 좀 우려감이 이제 낮아지고 아무래도 유로존 경기가 살아난다 하면 국내 관련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쪽의 경기 자체는 완만한 상승세 흐름을 이제 확연히 타고 있다. 이런 진단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나온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듣고 싶네요. 이번 주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FOMC 결과를 좀 집중적으로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9월달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머징 국가가 크게 출렁거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국가는 출구 전략 이슈에 의해서 크게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단적으로 우리나라나 중국, 대만 같은 국가, 이머징 국가에서는 출구 전략 이슈에 의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유출되면서 단기에 급락하는, 지수가 급락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출구 전략이 과시화되는 9월에는 조금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차기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옐런 후보와 서머스 후보가 있는데 옐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버냉키 의장과 같은 비둘기파적인 이제 성향이 강한데 반대로 서머스 후보 같은 경우는 재정 정책에 의한 한마디로 매파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차기 후보로 만약에 서머스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또 출렁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9월에 이벤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이벤트 전까지는 이번 주 다음 주 뿐만 아니라 9월 전까지는 시장 전체를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투자 전략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꼽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모바일 게임주 이제 컴투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장 트렌드가 아무래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양적완화 축소 이슈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하면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바닥권 종목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에서 하락률은 좀 제한된 상태에서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쇼크가 지금 주가에 모두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5,000원 부근에서 지금 35,000원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상태입니다. 2분기 실적 쇼크가 지금 주가에 모두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물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컴투스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악화됐던 이유가 아무래도 타이니팜, 흥행작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조금 약해지면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2분기보다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컴투스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컴투스는 개발 인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 기간이 1, 2년이 아니라 3, 4년까지 걸립니다. 그만큼 개발을 해서 흥행에 성공한다고 하면 유저들이 한두 달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3, 4년, 적게는 3, 4년 이용하게 돼 있는데, 한 예로 들어서 옛날에 제가 1998년도에 나왔던 리니지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15년 동안 지금 NC소프트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흥행에 성공하는데 반해, 모바일 게임은 개발 기간 자체도 짧거니와 그리고 유저들이 이용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모바일 게임 같은
같은 경우는 한번 흥행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트렌드가 6개월 이상이 가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한 2-3달 정도의 흥행 기간을 기록하기 마련인데 그만큼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다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고 그 중에서 한두 개만 히트를 하면 모바일 게임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사는 개발 인력이 많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최대 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100명이 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는 2분기 실적이 악화되면서 빠졌지만 하반기에 신작 모멘텀이 강하고 아무래도 개발 인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주가는 회복하고 실적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하반기 신작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는 신작을 2배 이상 내놓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만 4작의 신작 게임을 런칭을 했는데 하반기 12월까지 꾸준히 신작을 런칭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반기 대비는 신작 모멘텀이 있고 그에 따른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골프스타 같은 인기 게임이 최근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면서 컴투스는 지금이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컴투스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5만 원 이상에서 주가가 보이다가 최근에 급 하락하면서 3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2분기 실적 쇼크가 모두 주가에 반영된 상태로 2분기 실적이 발표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급락하거나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재가 반영됐고 이제 상승할 기조만 남았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매수가는 3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가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는데 만약에 하반기 3분기에 갑자기 흥행 대학이 많이 나와서 실적이 업된다면 5만 원까지도 급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목표가는 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4만 5천 원으로 잡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아무래도 시장이 크게 악화된다 그러면 컴투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3만 원 정도에서는 손절을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컴투스에 대한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매수가 35,000원 이하,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만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정과 함께 꼼꼼히 살펴봤고요. 컴투스에 대한 추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 내일장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